자, 그러면요,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좀 정비사업에서 좀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이번 관리처분 계획 변경안이요, 왜 부결됐습니까? 첫 번째는 그거예요. 비례율이 55% 나왔단 말은 조합원들이 기본적으로 분양받은 거에 대해서 추가 부담금 내셔야 되는데, 즉 내 집값이 2억이면은 비례율 55%, 60% 났다면은 권리가액이 1억 1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내 같은 경우는 이사 나가기 전에는 비례율 100%인 줄 알고 2억인 줄 알고 나갔는데, 아하, 이사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내 가치가 1억 1천으로 떨어졌네? 그만큼 6천에서 한 8천만 원 정도가 여러분들에게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요, 개선할 수가 있는 없나를 제가 정비사업 파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항상 총 수입을 보시게 되면 조합원들은요, 277세대를 분양 신청하셨어요. 그런데 우리 구역은 일반 분양 개수가 2049세대입니다. 즉 일반 분양수 대비 13%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분양가를 보면 조합원 분양가는 1,300, 일반 분양가는 1,400. 저는요, 최근 들어서 서울, 부산, 제가 대전도 했지만 공사비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. 그런데 현실적으로 충주에 맞게 공사비 560만 원 한 정도에 책정된 것은 그렇게 높게 책정된 건 아니라고 봐요. 하지만 인근 지역에 비해서는 공사비가 비싸게 들어갔죠. 자, 그런데 분양가 자체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너무 낮아요. 그러면 결론은 어떤 거냐? 지금 이 분양 금액 자체가 여러분들 이 3호 1구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시점부터 제일 쌀 때라는 거예요. 그럼 앞으로는 가격이 올라갈 여지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사람은 누구냐? 조합이 하는 형태라든지 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? 지치게 되는 거예요, 지치게 되면 급하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 이 구역은요,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힘들었잖아요. 무조건 이거는 입주까지 가져가십시오. 이 물건을 입주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일반 분양 끝나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 가만히 앉아 계시면 1, 2억이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은 매도는 하지 마십시오. 자, 그리고요, 두 번째 봤을 때 공사비가 560만 원이에요. 근데 이 공사비 기준은 언제냐면 2024년도 4월 기준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빨라도 2026년도 한 3, 4월에 일반 분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여러분들 2년간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야 됩니다. 즉 공사비 560만 원으로 여러분 공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럼 시공은 더 달라가겠죠. 그런데 제가 이 정비사업 추산액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일단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와가지고 분양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모든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조합원들이 안아야 되는데, 보세요. 조합원은 275명이라 잡았을 때 이 보상해주는 금액은 356억 정도 측정됐어요. 즉 여러분들은 1억짜리 집을 가지고 4억 3천짜리 분양받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주택 때문에 기본적으로 1억을 안고 있는 거예요. 리스크를 아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었고, 두 번째는 뭐냐면 미분양 대책비 있죠. 저는요, 이 관리처분 계획을 어떻게 수립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번이 시공사와 협의해서 일반 분양 시기를 조절해야 된다. 2번 미분양 대책비를 하면 안 되고요. 자, 1순위, 2순위 분양했을 때 얼마큼 분양을 체결하고, 두 번째 나머지 일명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줍줍이라고 있죠. 외진이라서 계약금을 보고 줍줍할 수 있는 거. 여기는요, 분양가 자체가 절대값이 싸기 때문에 외진도 들어온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미분양에 대책에 대해서 1순위, 2순위 끝나고 나면 줍줍이든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미분양 대책비 200억 들어갑니다.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. 조합은 275명 중에서 200억 부담한다는 거는 1인당 약 8천만 원 정도를 부담한다는 거예요. 지주택 때문에 1억, 미분양 때문에 8천만 원 리스크 부담하면요. 제가 봤을 때는 1억짜리 집 사가지고 4억 3천짜리 집 봤는데
1억 8천 리스크를 부담하는 거는 이거는 경제적 원리에 안 맞는 거예요. 맞죠? 자, 그렇게 해서 종종가는 변함이 없으니까 비례율이 56.76% 나왔어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여기 있는 대자수가 빌라 같은 경우는 7, 8천의 감정평가 났고 주택은 2억 이하 정도 감정평가 나왔어요. 그러면 이 중에서 1억 5천 정도를 중간값으로 보고요. 조합이 현재 56.76%로 관리처분 계획할 때는요. 감정가가 1억 5천이 나왔다 하면 내 권리가액은 8,500으로 확 줄었어요. 여러분들 이제는요. 다시 돌리고 싶어도 회복이 안 돼요. 왜? 내 집이 거의 철거 직전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? 조합원 분양가 4억 3천 그대로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 추가 부담하셔야 될 금액이 현 관리처분 계획으로 하면은 3억 5천 부담하셔야 돼요. 그런데 제가 이 제안했던 95%는요, 제가 호수로서 여러분들은 잘 보이기 위해서 95%를 제안한 게 아닙니다. 제가 정비사업 경력을 20년 동안 해보니까 충분히 여기는 95% 나올 수가 있어요. 100%로도 맞출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95%를 책정한 이유는 법인세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향후에 공사하면서 우리 용도 금액 중에서 불필요하게 나갔던 돈들이 있죠. 그 돈을 세이브해가지고 저는 비례율 100% 만들고 싶어서 95%로 제안을 했던 거고, 자, 1억 5천짜리 감정가의 95%의 비례율이 나왔다면 내 권리가액은 약 1억 4천이에요. 그러면 추가 부담금이 2억 8천 7백입니다. 그러면 55%대와 95%대의 부담금의 차이가 기본 6천만 원 난다는 거예요.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. 자, 그리고요, 여러분들 계약하실 때도 어떨까요? 관리처분 계획에서 50%로 관리처분하면은 계약금이 3,400만 원 들어갑니다. 그런데 비례율 95% 하게 되면은 어떨까요? 2,800 들어가니까 이 안에서도 600만 원 정도 세이브 되는 거예요. 왜 여러분들 지금 비례율을 낮췄을까요? 일단은요, 시공사는 어떨까요? 분양불 계약이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계약 체결하고 일반 분양자들 일반 분양하잖아요. 그럼 계약금하고 중도금 들어올 거 아니에요. 그 돈을 받아가지고 시공사들은 지금까지 들어갔던 돈을 회수하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조합원 275명밖에 안 되지만은 1차적으로 비례율 55%나 95%나 별 차이 없어요. 근데 일단 조합원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자금을 회수하겠다라는 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비례율 55%는 제가 이런 경우도 잘 못 봤고요. 55%가 95%까지 가는 거는 제가 가장된 게 아니고 충분히 이렇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, 저는 정말 안타까운 그겁니다. 정말 조합원 275명을 위해서는 조합원을 위해서 조금만 위해 주대 하면은 이 비례율 55%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예전에 청주시 기부계획에는요, 사업성이 75% 이하인 경우는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해산할 수도 있는 그 비율입니다. 그런 비율의 기준이 75%인데 55%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합원들을 거의 무시한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요, 객관적인 부분에서